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며칠 정도면 어쨌든 갈 수는 있었대요. 그런데 울릉도는 살아 돌아오면 다행인 섬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내일은 민천재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울릉도 여객선 줄줄이 중단 위기다. 울릉도 배편 출항지는 묵호, 포항, 울진, 강릉 이렇게 4군데가 있죠. 저는 지금 3년째 행사 때문에 울릉도를 매년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좀 있는데, 이게 문제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장비들이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차량을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해석선보다는 크루즈를 타고 울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이 배편이 딱 끊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항에서 밤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이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도 이렇게 가는데 오래 걸리고 힘든데 조선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왔다 갔다 했지? 동력이 있는 배로도 3시간, 7시간씩 뭐 많게는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는데, 특히나 그때는 또 바람이나 뭐 노로 가는 거였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갔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울릉도를 왔다 갔다 했을까? 거기에 우리나라 섬 관광지 하면 대표적으로 딱 2곳이죠. 울릉도와 제주도. 물론 뭐 최근 이 울릉도든 제주도든 뭐 여행객들에게 어떤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튼 이 2 섬을 조선시대는 과연 어떻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며칠 정도면 어쨌든 갈 수는 있었대요. 그런데 울릉도는 살아 돌아오면 다행인 섬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제주도는 고생 좀 하면 다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출장지 같은 느낌이고, 울릉도는 출발하기 전에 유서를 쓰고 가야 되는 전쟁터 같은 곳이었던 거죠. 뭐 미션 임파서블이었던 거죠. 자, 이 차이가 조선시대 섬의 운명을 완벽하게 갈라놨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조선시대의 바다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는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위험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동은 육로를 활용을 했고요. 바다는 어업이나 뭐 전쟁, 피난 이 정도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항해 전략은 딱 하나였어요. 빨리 가자 이거 아니고 일단 살아서 도착하자. 이 관점이 제주도와 울릉도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된 거죠. 자, 일단 며칠이면 갈 수 있었다는 그 제주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제주도는 행정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배지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말 사육지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나라가 관리해야 하는 그런 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로 어떻게 갔느냐? 배 타고 그냥 쭉 직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지금이야 뭐 GPS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엔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편을 활용한 데 있어서 정말 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시력과 감각, 경험 그리고 뭐 거기에 풍력,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쭉 가는 항해는 거의 뭐 불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갔느냐? 일단 조선 전기와 후기가 조금 달라요. 일단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에 활용했던 항로를 그대로 씁니다.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추자도였어요. 이곳이죠. 자, 출발지는 주로 전라도 남해 인근이었어요. 뭐 나주나 해남, 강진이 주로 그 출발지였고요. 자, 그럼 그곳에서 바로 추자도로 갔느냐? 아닙니다. 바로 추자도로 가지 않고 완도나 청산도, 보길도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배 상태, 사람들의 상태, 뭐 날씨 상태, 파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이거 진짜 나가도 되나?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허설 해본 거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오케이가 되면 추자도로 출발을 하는데, 이 추자도는 조선시대 제주항해의 최종 판단 지점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서도 바람이 안 좋다, 여기서 파도가 너무 높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이 세다는 이야기는 제주도에서는 더 세다는 이야기고, 파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제주도로 가면 파도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절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추자에서 바람을 기다렸다, 뭐 풍세가 불리해서 출항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특히 제주까지 10여일이 걸렸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있는데, 그 시간들은 대부분 항해 중, 그러니까 배 위에서 보낸 시간들이 아니고 추자도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자도는 조선 전기에 제주 항로의 최종 점검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제주로 가는 항로가 조금 더 빨라져요.
그럼 배가 혁신적으로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뭐 항해 기술이 좋아졌느냐? 뭐 그거는 얼추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 달라진 건 딱 두 가지였어요. 데이터와 행정이에요. 일단 조선 전기에는 제주도를 가야 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담당자가 제주 항로에 대해서 크게 지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갈수록 정치 분쟁이 점점 더 빡세지기 시작하면서 유배자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유배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제주 행정이 좀 더 빡세진 거예요. 관리가 좀 더 엄격해진 거죠. 그 과정에서 행정 관련된 인력들이 파견되기도 하고, 군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면서 여러 항해 경험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도 바람이면, 이 정도 파도면 추자도 안 들려도 직항 쌉 가능, 뭐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추자도를 거치지 않고 사수도의 서쪽으로 해서 제주도로 바로 가는 직항 항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단축이 된 거죠. 조선 전기에는 추자도를 거쳐서 가는 항로가 주로 사용이 돼서 중기와 후기로 넘어갈수록 바로 직항하는, 그러니까 사수도 서쪽으로 돌아가는 항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울릉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울릉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섬인데 제주도와 울릉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제주도는 추자도라는 완충지대가 존재를 했잖아요. 울릉도는 울진과 삼척에서 직선 항해를 해야 하는데 이 동해 중간에는 아시다시피 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숨 돌릴 완충 역할을 해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죽음의 복불복 해야 되는 거야. 도착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 방향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도 정말 살벌해요. 표류를 했다, 파손을 당했다, 뭐 귀환에 실패했다, 그리고 출발 이후에 기록이 없는 것들도 정말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사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무섭네요. 그러니까 일단 조선시대는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위험인데, 제주도는 그 중간 지점을 거쳐서 큰 위험을 쪼갤 수 있었다면 울릉도는 그 큰 위험을 그냥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 울릉도를 공도정책이라고 해서 빈섬을 만드는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분쟁이 생긴다라는 논리로 아예 섬을 비워버린 거예요. 분쟁이 생기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또 그 섬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파견을 해야 되고, 또 물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섬을 비워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울릉도, 독도, 조선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안용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용복은 어떻게 갔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항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어부 출신이라서 바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정말 풍부했었겠죠.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울릉도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왜 가게 되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울릉도는 정말 어부들에게 꿈과 같은 어장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어종들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울릉도 간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갔는데 분명 우리나라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와서 설치는 모습을 보니까 눈이 돌았던 거죠. 그렇게 상남자의 스토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일본 가서 독도 울릉도 우리 땅이야! 뭐 이런 거 한 거죠. 두 번이나. 자, 그럼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관리하기 시작했느냐? 일단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시작한 시점과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관리가 들어간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 땅이야! 라는 인식이 강하게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안용복의 사건 이후에 생겨납니다. 실제로 안용복이 1차로 울릉도에 방문을 하고 일본 사람들과 싸워서 일본에 끌려간 후에 울릉도와 독도 우리 땅인데 왜 너네가 설치고 있냐? 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땅인데. 그걸 가지고 논쟁이 펼쳐졌는데 뭐 복잡한 내용들이 존재를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조선에서도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일본의 막부도 야 맞아 조선 땅이야 안용복 풀어줘 라고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또 복잡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조선에서 일본 애들이 자꾸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설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도 정책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어업을 하러 그냥 계속해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일본도 조선 땅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땅을 활용하고 있었던 건 일본 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1881년 고종 18년이죠. 결단을 내립니다. 울릉도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결정이에요. 공식적으로 공도 정책이 폐지되고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주를 한 것이
것이기 때문에 행정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관찰사가 파견되기 시작하고 행정적인 관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울릉도를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느냐, 뭐 특별한 기술이 발견이 됐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중간 지점은 없었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컸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일단 기본 전제부터가 달라집니다. 원래는 갈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지만 가더라도 일단은 갔다 오기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마인드셋부터가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울릉도는 공식적으로 가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거나 뭐 어떤 물자를 지원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드문드문 어부들이 작은 어선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대형 항해선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간 지점이 생긴다거나 항로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죠. 무조건 직선 항로예요. 여전히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대비하고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드시 출항은 바다가 안정적인 늦봄이나 여름 초입에 출발을 하도록 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출항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거기에 바다에서 표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장기 항해를 대비해서 식량과 식수 등을 넉넉히 싣고 노련한 사공을 꼭 고용해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에서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자유의지이거나 아니면 뭐 한번 갔다 와봐 뭐 요 정도의 가벼운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백성들이 아주 뭐 나이스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일본 애들 너무 설치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을 알려줬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가다가 사고가 나가면 아이고 안타까워 이걸 어쩌나 라고 끝났다면 이제는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위험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렇게 울릉도도 조선의 행정구역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울릉도까지 항로가 개척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시대의 제주도와 울릉도를 갔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잉!